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된장 만들어서 바지락 조기에 삶아가지고 살 발라서 밥에다가 비벼서 먹을 거거든요. 왜 온유월 보리밥이라고 옛날에는 보리고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잊혀진 말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리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강된장부터 양념해서 찔 건데요. 전에도 쌈밥 할 때도 제가 강된장 했었는데 그때와 달리 조금 짠맛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밥 비벼 먹기도 좋고 쌈 쌀 때 듬뿍 넣어서 싸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먼저 두부 으깨서 물기를 한번 뺄 거예요. 그래서 두부 마른 면보 위에 넣고 칼날 옆으로 으깨가지고 물기 짜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된장, 저희 담근 지 한 3년, 4년 된 된장이에요.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참기름, 들기름으로 하셔도 돼요. 들기름이랑 된장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짠맛을 조금 부드럽게 해줄 꿀. 그래서 이제 두부가 들어가서 짠맛이 좀 부드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채소의 양을 좀 늘려서 또 짠맛을 줄였어요. 나는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싫어요. 그러면 핸드블렌더로 부르륵 갈면 이 희끗희끗한 거는 완전히 섞이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된장에 들어갈 고기하고 표고하고 고추하고 다질게요. 먼저 표고버섯부터 할게요. 표고버섯은 씻어서 이렇게 해서 물기 짰어요. 씻을 때 여기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씻는 거하고 요거 이렇게 싹싹싹 비벼서 씻는 거 다 아시죠? 한 5mm 두께로 포 떠서 5mm 크기로 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실 때는 막 반배만 해야지 하고 줄이시지 말고 조금 그냥 한 배 만드셔서 조금 나눠 드세요.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 키우시는 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서로 나눠 먹으면 진짜 좋은 이웃 간의 정사할 수 있는 그런 정성 들여서 만들 때 누군가랑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애호박 푹 물러서 밥에다 넣고 으깨지기 쉽게 5mm 크기로 깍두기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을 내줄 양파예요. 고추는 길이로 반 갈라서 씨 발라내고 쓸 거예요.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싹 긁어내세요. 그러면 씨 바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길이로 한 3번 정도 길게 써셔서 송송 썰면 돼요. 이렇게 해서 5mm 길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 고추, 풋고추 다 썰었어요. 쇠고기는 어느 부위 쓰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채끝이 있어서 채끝을 쓰지만 그냥 집에 있는 어떤 부위 쓰셔도 괜찮아요. 먼저 5mm 두께로 썬 다음에 쇠고기에는 설탕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어서 양념하세요. 간은 안 하셔도 돼요. 된장에 넣을 거니까. 그래도 이제 강된장에 들어갈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뚝배기에다 앉혀서 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집은 뚝배기도 없고 찌기도 마땅치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물을 한 컵 정도 붓고 프라이팬에다 그냥 볶으세요. 그러면 쪄진 효과가 날 거예요. 다른 채소들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옆에 찜통에 물 올려서 지금 끓고 있고요. 된장 3분의 1 정도 바닥에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고기 반, 표고버섯도 반, 애호박도 반, 그다음에 양파하고 고추 반. 이렇게 얹은 다음에 다시 된장 3분의 1 위에다 덮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버섯, 그다음에 고기. 이 강된장 하나에 지방에서부터 무기질, 단백질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고기도 넉넉히 들어있고, 이제 남은 된장 위에다 얹어서 찔 거예요. 여기 채소에서 수분이 나올 거라서 굳이 여기에다가 물 한두 숟가락 넣어서 부셔서 붓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빡빡 긁어서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찜통에다 넣을게요. 30분 정도 찔 건데요. 지금 이거는 보면 냄비 뚜껑이 이렇게 돔 형태로 생겼어요. 그대로 덮으시면 돼요. 근데 냄비 뚜껑이 평평한 경우에는 위에 수증기 올라온 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땐 면보로 한번 싸서 덮어주세요. 이제 요거 쪄지는 동안에 바지락 살 바르고 이제 할게요. 이제 강된장 비빔밥에 곁들일 바지락 쪽에 삶을 거예요. 바지락은 소금물에 담가서 해감했고요. 저는 넉넉히 이게 1kg 정도 되거든요. 대파 넣으시고 청주, 물 조금 넉넉히 부시면 국물로 드실 수 있어요. 생강 빼먹었어요. 생강 해서 뚜껑 닫고 끓여요. 그다음에 요게 조개가 삶아지는 동안에 위에 이제 밥에 같이 곁들여서 비벼 먹을 양파하고 애호박 눈썹나물 썰어가지고 볶을게요. 먼저 애호박은 반 자른 다음에, 무슨 도구가 없을 때는 그냥 이거를 V자로 파내세요. 근데 이제 얘가 밥 위에다가 넣고 비벼 먹을 건데 얘가 너무 길면 조금 밥에서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더 짧게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열십자로 자르셔서 이 부분을 쫙 점여주세요. 그럼 길이가 짧아져서 나중에 밥에 넣고 섞을 때 혼자 이렇게 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늘게 써셔도 되고 이런 슬라이서에다가 대고 미셔도 돼요. 이게 아주 얇게 슬라이스가 돼야 볶아서 밥에 얹었을 때 이렇게 촉 늘어지거든요. 약간 두꺼우면 뻗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슬라이서에다가 밀어주시면 편해요. 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짧게 예쁘게 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호박 반 했는데 애호박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양 더 늘리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살짝 절일게요. 소금 넣어서 살짝 버무려 놔주세요. 그다음에 조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끓으려고 거품이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파도 짧게,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뚜껑 덮고 불 꺼서 그대로 두세요. 어느 정도 식어야지만 저 껍데기에서 살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뚜껑 덮어서 좀 잠시 두셨다가 그동안에 맞아 채소 준비하던 거 준비할게요. 그래서 이제 양파도 다 썰었어요. 이제 팬에다가 양파하고 애호박 볶아 놓을 거예요. 팬 달궈지면 식용유 두르고 양파 볶아주세요. 이거 얼마 동안 볶아요? 되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휘젓기를 한 100번 정도 했어요. 이렇게 젓는 걸. 그 정도 볶은 거거든요. 또 투명하기 때까지 볶을 필요는 없지만 아삭아삭기가 있으면 나중에 밥이랑 섞어서 먹을 때 조금 혼자만 따로 노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 죽을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곱게 볶고 싶으시면 프라이팬을 한번 닦아서 쓰세요. 닦으라고 해서 세제 묻혀서 닦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팬은 그대로 물에만 씻어도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팬을 달궈서 애호박을 볶을 거예요. 그래서 센 불에서 볶으면 여기에 물기 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넣고 센 불에 볶으시고 대신 소금 간은 안 하시면 돼요. 한 80분 정도 휘 저었어요. 이제 들어가는 재료, 위에다 얹을 재료 준비했고, 위에다가 나는 매콤한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매콤한 청양고추 썰어서 위에다가 얹으면 돼요. 여름이니까 부추도 얹고 싶어요. 그럼 부추 얹으면 돼요. 그래서 고추 하나 송송 썰게요. 하나까지는 다 하지 않더라도 위에 고명 얹듯이 얹을 거라서 물에 한번 헹궈 놓을게요. 이제 강된장이 30분 다 쪄졌고요. 불 끄고 뚜껑 열어볼게요. 섞어주시면 돼요. 약간 수분이 있어도 조금 식으면 수분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켜켜로 막 넣은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채소 색깔이 이렇게 켜켜로 넣게 되면 더 잘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론 색깔이 다시 이제 약간 된장 색깔이 들어서 변하긴 하지만 처음에 쪘을 때 이 색깔 때문에 제가 켜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꺼내지 말고 조금 식으면 꺼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개 삶아놓은 거에 살을 바를 거예요. 지금 조개가 입을 다 벌렸거든요. 그래서 살 바를 때 중요한 거는 국물에다가 발라 놓을 거예요. 그래야 열이 날아가면서 건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감이 덜 된 부분이 물속에 들어 있어야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 발라 놓을게요. 중간에 뭐 해감이 덜 된 모래가 씹힌다든가 조개 껍데기가 씹힌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그 공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 삶은 국물에다가 담가놨다가 헹궈서 건질 거예요. 껍질이 입을 벌리지 않은 것은 일부러 막 벌려가지고 빼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약간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해감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막 벌려서 속에 있는 걸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약간 뜨거워서 제가 망으로 할 건데 이렇게 젓가락으로라도 살살살살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망에다 건지시면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져보고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남아있는 걸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빼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조금 덜 식어서 제가 젓가락으로 해요. 그래서 이 국물은 여기다 된장 풀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소금 간 해서
밥 먹을 때 같이 쓰는 걸로 해도 되고, 오늘은 그냥 촉촉하니 그냥 먹을래요 하면 요거는 뒀다가 뭐 수제비 국물로 쓰셔도 되고 된장국 같은 거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요 국물은 젖은 면보에다 받쳐주세요. 여기 보면 잘 고른다고 골랐어도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요 물속에다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하면서 건져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그냥 없앨 거예요. 조개는 사용하기 전까지 물속에다 조개 삶은 국물 속에 담가놨다가 쓰는 게 좋아요. 마르지 않게. 지금 저희는 현미하고 백미하고 밥만 섞어서 밥을 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들기름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래야 밥이 나중에 비빌 때 고루고루 밥알 사이사이로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한번 넣어서 미리 비벼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조갯살에도 기름을 좀 둘러서 섞어주세요. 이제 밥을 그릇에 담아 볼게요. 저는 가지런하게 담기 위해서 그릇 안에다가 틀을 넣었어요. 저 틀에 밥을 꽉 채울 건 아니에요. 다른 재료들이 넉넉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한 3분의 2 정도만 채우고 꽉꽉 눌러주면 나중에 비빌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모양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틀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애호박 볶은 거 넉넉하게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갯살 듬뿍, 양파 볶은 것도 위에다가 수북하게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틀을 사르륵 빼내요. 그냥 옆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꼭 붙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매운 고추 송송, 이렇게 해서 이제 강된장 찐 거 곁들여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된장 비빔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열무 김치 있으면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바지락이 좋을 때고 강된장을 먹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강된장하고 바지락 해서 비빔밥 했어요. 비벼 드셔도 되고 그냥 따로따로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강된장 얹어서, 밥에는 들기름이랑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그래서 날씨 더워지면서 나른하기 때문에 이 조개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피로 푸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날씨 더워지면서 입맛 없을 때 약간 간간한 거 먹어주면 한 입맛이 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열무김치도 조금 넣어서 비비셔도 괜찮아요. 강된장 같은 거는 사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면은 한 2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어요. 2주일 이상도 가능한데, 그래서 드실 때 물 한 큰술 넣고서 이렇게 데워서 드시면 돼요.
가지살이랑 호박이랑 열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보리밥에다 된장 넣고 열무 뭐 그때는 뭐 조개살 같은 거가 시골에 있진 않았으니까 열무 넣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었거든요. 구수하니. 근데 이제 옛날 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 국물은 조개 삶은 국물에다가 무 얇게 썰어서 넣고서 버섯 넣고 그냥 된장 풀어서 끓인 거예요. 조개 육수 맛이 정말 진해요. 우리나라에 비빔밥의 종류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요절기에는 이제 햇보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라서 보리밥에도 사실 해 먹어도 구수하고 좋거든요. 강된장이 엄청 짜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짠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부를 넣고 채소를 더 많이 넣었어요. 애호박이랑 열무 식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푹 무르게 볶는 것보다는 살짝 쌀캉한 느낌이 나게 그냥 따끈한 밥 위에다가 진짜 된장만 조금 얹어서 그냥 그대로 먹어도 반찬처럼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가 된장찌개 끓일 때 무 빚어놓고서 끓이더라고요. 무 넣으니까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기 있는 이 꽃은 작약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꽃분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주홍 같은 색인데 얘가 점점 피면서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요. 너무 신기한 꽃 중에 하나예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한 끼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